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커버그가 굉장히 혁신적인 SNS를 만들고 인수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도움을 준 게 있나요? 본인이 돈 번 거지? 광고비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없었으면 우리는 더 불행하고 못 살았을까요? 더 행복했을걸요? 인스타 때문에 사람들 그 인생이 행복한 걸로 비교를 해서 자살한 사람 되게 많을걸요? 상관없다고. 그렇게 자살 1000명하든 10,000명하든 본인이 돈 벌면 되는 거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도 안 하겠죠. 코카콜라 먹은 사람들 당뇨병 걸려 죽은 사람 많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들은. 먹고 싶어 지들이 먹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담배, 술 먹고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 자동차 판매회사들은 자동차 사고 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나요? 세상이 안 그렇다고. 근데 알량하게 착한 척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몇 개 뭐 그렇게 물건 팔지도 않아 놓고 나 이런 건 팔면 돼, 안 돼, 뭐 이런 거를 따지고 있는 게 뭐 이분들은 얼마나 피해자로 많이 살아갈 건가. 방금 이제 깜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도 이제 그 항상 말씀하시는 게 디테일과 추진력 두 개가 이제 밸런스가 잘 맞는 건 사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두 개 중에 비교를 하자면 제가 추진력이 확실히 약하다는 거를 저는 느끼거든요. 네. 실행력. 네. 머리로는 순간 뭐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앵군이 영상 보고 맞아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머리로는 순간 계속 돌아가는데 네. 그게 행동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저도 오면서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안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제가 주변 정리가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좀 염치없지만 이렇게 어떻게 해야 좀 잘 짤 수 있을까를 여쭤보고도 싶고. 네. 집에 가시면 퇴근하고 뭐부터 하세요? 애부터 케어해요. 애를 케어한다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애들이 막 엄마 이러면서 오면 안아주고, 그 다음에 뭐 씻겨주고, 뭐 닦여주고, 밥 먹이고, 그리고 본인도 화장실 가야 되고, 뭐 씻고, 이런 업무들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되게 현명할 거란 말이죠. 그거는. 근데 업무에서 우선순위는 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할 때는 뭐부터 해야 되는지가 명확히 들어와요. 애들은 내가 바로 케어 안 하면 안 되니까 달려오고 뭐 이러니까 그걸 해야 되고, 업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한테 말을 안 하잖아. 나 너무 중요해 이렇게 요청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이제 순서를 짤 때도 다 현명함이 보여야 돼요. 이 업무 순서에 대해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사실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 한 50%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안 해도 되는 일을 우리가 고민하고 할 때도 있어요. 굳이 시간 지나서 보면 그건 중요하지 않았네 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추진력이 약해요. 왜냐면 에너지를 다 뺏기니까. 의사결정에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커버가 맨날 똑같은 옷 입는 거고, 저도 그냥 아무거나 손 가는 대로 입는 거예요. 저는 오늘 중요한 거는 미호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1순위예요. 딴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가 카메라를 켜고 하는 거. 뭐 세 번째라고 한다면 제가 옷을 벗지 않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거 업무할 때도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새 제품 출시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딴 게 상충된 애들 있잖아요. 뭐 지금 팔리는 걸 신경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아니라니까. 이 새 제품 출시가 미호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하고 메이드 시키는 거에 대한 과정 방법이 꽤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거를 좀 예쁘게 조각하고 이런 것만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많이 놓쳐져 있어요. 생각도 많고. 결국에 지금 엔터테인먼트 매출 많은 사람들이 한 제품 파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되게 많이 그 매출 올리는 사람들은 신제품 계속 내요. 그리고 또 메이드 시키고 이런단 말이죠. 그 하나로 쭉 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재능 낭비기도 해요. 뭐 그런 분들을 보고 이분도 잘하네, 이분도 뭐 한 60억 하네, 이걸로 또 뭐 롤모델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운도 좀 따라줬고 변수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해요. 그 에너지를 5개로 분산했었으면 100억 넘겼을걸요. 저는 확신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내가 부족한 부분, 나라는 알을 잘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죠. 업무 그 안에서의 디테일은 사실 제가 조언하기보다는 그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는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하지 않았을 때 문제되는 점으로 체크를 하고, 했을 때 플러스가 높은 거로 업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은 사실 중요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는 그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냥 빨리 해치워야 되는 거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마이너스 요소가 많을 테니까. 그 업무들은 플러스 되는 것 쪽에 고민을 많이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획서 짜는데 얼마나 소요돼야 되나.
그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오래 고민한다고 잘 나오지 않아요. 그쵸. 더 잡생각만 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과 본능 그리고 아이디어는 오래 고민한다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간 제약을 거는 게 내가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1주까지 하면 좀 빡세질 것 같은 2주에 요건 숙제라고 생각하고 2주에 하나 출시하고 메이드 시키는 거를 3번만 그러면 이제 6주 동안 3개의 제품이 나오는 거야. 그게 제품이 잘 나오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냥 나오고 상세 페이지 등록하고 물길 몇 개 해보는 것까지 그거 3개. 하나라도 팔리면 어쨌든 네. 셋 다 하나는 팔려야죠. 최소. 그거를 하는 거를 해 나가면 이게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내가 고민을 많이 했구나를 깨달으면 성공. 그때부터는 재밌게 게임처럼 이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안목 때문이거든요. 내 안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추진력 없는 분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두려움이 커요. 기획서를 완벽까지는 아니어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획 상세 페이지 보고 허접한데 잘 팔리면 현타 오거든요. 진짜 보면서도 스크롤 내리면 도대체 이렇게 잘 팔리는 이유가 뭘까 해서 스크롤 내리면 진짜 뭐가 없어요. 근데 잘 팔리면 내가 그동안 기획서 작성하고 이렇게 한 건 무엇인가 무의미하죠.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래가 나왔어요. 내가 들어도 되게 허접한데 1위 찍어요 계속. 그럼 그거는 대중들한테 좋은 노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는 사람들의 선택을 잘 받았으면 그게 옳은 제품이고 옳은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엠타트업을 하는데 교육생들이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럼 제 방식은 틀린 거죠. 저는 그럼 계속 이어나가지 않았겠죠. 근데 저희 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판단을 한 거죠. 선택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 오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가끔 보면 제조사나 공급처가 이 제품 너무 좋아요 이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 쓰레기인 경우 많잖아요. 그게 거의 나르시스 같은 거죠. 본인만의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저는 내가 자꾸 판단하지 말고 시장에 그냥 자꾸 내보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 빠르게. 그게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물때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계속 우물안처럼 옛날 초창기 8기 때 했던 것처럼 외부 블로그 지식인 기껏 해봤자 뭐 요즘 조금 이제 두 번째 강의 들으면서 포스트 뭐 이제 컨텐츠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또 강의 들으면서 또 생각은 또 많아요. 뭐 그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럼 또 그렇게 하면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좀 제가 또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되게 효율적인 방법을 전달하고 그리고 제 에너지를 나눠드리려고 많이 해요. 근데 본인이 자체적으로 그런 걸 찾아서 그 방식에 대해서 초반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물길을 뚫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게 아시겠지만 블로그 카페는 5년 전에 뚫은 방법이잖아요. 5, 6년 전에. 근데 그거를 아직도 유행하고 있고 뭐 다른 유튜브에서는 지금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예전에 비해서 많이 효율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죽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 다른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깜냥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물길을 뚫고 내가 그거에 대한 처음에는 아마 그 반응이 4% 10%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블로그 카페에서 보였던 효율이 여기서 한두 개 글 테스트해보고 100%가 와오기를 바라는 망상에 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제가 처음에 그런 걸 뚫었을 때도 저는 조금의 틈만 발견하면 그거를 물고 늘어졌거든요. 해밍웨이가 세상의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물길도 초반에 어떤 반응들은 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물어본 사람이 한 명 있었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거기서 조금 설득하고 넘길 수 있는 방법까지 내가 뚫으면 거긴 꿀, 나만의 블루오션 양식장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비슷하게 다 물길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새로운 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 기존 거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누군가 알려주는 방식으로밖에는 내가 잘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알려주는 방식은 어쩔 수 없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미호님한테만 알려드린 게 아니고 사람들이 퍼져서 또 그들이 효율을 각자 내기 위해서 각 카테고리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물길에서 기존 걸로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계속 해나갈지 아니면 내가 물길을 뚫을 만한 콜럼버스가 될 만한 깜냥이 있는지를 테스트할 건지. 또 이것도 선택이죠. 세상에 자본주의에서는 모두 다 선택이잖아요. 내가 벌 건지 안 벌 건지. 근데 내가 벌 수 있냐 없냐로 자꾸 이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냐 없냐로 보시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앵구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주부들만 알 수 있는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도 이제 모든 물기를 다 체킹은 하지만 주부들은 좀 빡세요. 저는 그 공감대가 그들의 결속력과 그들의 그 깊은 공감대는 꽤 크더라고요. 그런 거를 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들어가서 조금 내가 형성을 해볼까? 라는 시도. 아, 맘카페가 아니고 또 다른 이런 주부들. 맘카페는 이미 끝나지 않았나요? 맘카페는 돈 내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맘카페에서. 이전만큼 혹시 화력은 없고. 네, 게시판 그거 해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맘카페는. 그게 좀 더, 그래도 이제 그 필요하면 사람들이 사니까, 공구 형식이나 뭐 게시판 임대 형식이. 저는 그게 더 나을 거라 생각해요. 거기서 뭐 더 교묘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거는 인생 걸고 해야 돼요, 그 물길 하나에. 그 정도 에너지는 전 좀 아깝죠.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 건을 쭉 냅두고 이렇게 빠르게 하라는 걸 지금 제가 체감하는 이유는 불가피하게 직원들이 없으면서 할 일은 많은데 제가 못하니까 안 하게 됐잖아요. 네. 안 하게 되는데도 돌아가니까 음, 그 전에는 불안하니까 그걸 계속 올려가지 않더라도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그랬는데 맞아요. 안 하는데도 팔리는 거 보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구나 네. 라고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그 순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그거에서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안 팔릴까봐 무서워서 유지하는 그렇어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패러다임이 바뀐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물길 플랫폼에 대한 패러다임은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크게 바뀌는 거는 연 단위인데 1년 전에 잘했던 사람이 1년 뒤에 잘한다는 보장은 전 없다고 봐요. 워낙 물길이 많이 바뀌니까 사람들의 의심 수치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저는 한 군데 정도는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물길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출시하는데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쓰시는 게 우리한테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질문 받아볼까요? 제가 시즌 제품을 이번에 한번 처음 해봤어요. 네, 완전 사이드로 싸싸 좋죠. 싸싸로 했을 때 단가가 딱 작다 보니까는 뭐 많이 벌진 못했지만 그때 그 재미를 알게 된 거예요. 오, 제가 스스로 제 성향을 메타인지를 파악했을 때 닥쳐야지만 하는 스타일 같거든요. 저도. 네, 그랬을 때 그걸 저도 계속 데드라인을 주고 결핍을 주려고 하는데 아이템이 많다 보면 이제 하는 사람은 저 혼자고 했을 때 아이템을 계속 늘려가면 이게 과연 맞는 건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있는 거나 제대로 지키자인지 아니면 저는 될 것 같은 거를 계속 찾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어디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요렇게 한번 볼게요. 아이가 지금 둘이신가요? 아니 하나, 한 명? 대부분 쌍둥이를 낳으면 되게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신생아를 두 명을 동시에 봐야 되니까. 신생아를 키워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릴 때가 진짜 힘들다면서요. 손이 많이 가서. 그럼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대학교 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신생아가 또 태어나요. 그럼 좀 수월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기존 제품이 대학생이 돼야 돼요. 내 기존에 있는 제품이 대학생이 못 되고 아직도 신생아라면 계속 추가하는 게 고충일 거예요. 되게 힘들고. 근데 대학생 되면 어차피 지가 알아서 팔리는 건데 내가 지금 새로운 걸 안 하는 거는 내가 그냥 깜냥이 부족한 거지 사실 상관없거든요. 출시해도. 그럼 빨리 메이드 시키고 다음 거 넘어가고 빨리 대학생으로 메이드 시키고 넘어가고 이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제 기존의 애들도 아무리 대학생이어도 사고를 한 번씩 쳐요. 그럼 그거를 좀 수습해줘야 돼. 경찰서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 처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정도까지 에너지 분비를 하는 거예요. 분배를 그렇게 하고 나서 출시. 그게 이제 내가 자꾸 안 되는데 내 깜냥이 작은데 출시하려고 그러면 기존 것까지 무너져요. 왜냐면 얘는 대학생까지 아니었어. 그리고 대학생 이유가 뭐죠? 더 마음 편한 거는 직장에 결혼해버리면 되지. 아예 그 정도까지 안전하게 브랜드로 메이드 시키면 다음 거에 영향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제품에 대해서 기존 제품이 한 3가지가 잘 팔린 게 있다면 그거에 에너지를 한 30% 정도 쓰고 나머지를 이제 한 70%를 새로운 걸 쓸 수 있다면 되게 이상적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기존 제품에 대한 안정성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냥 계속 출시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아닌 거는 상관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거는 지금 애들이 몇 살 정도 됐어요? 제품이. 대학생 있어요? 막 대학교 입학하려고 재수생일까요? 기간은 오래됐는데 완전 안전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 이상 팍 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아이템의 문제인 건데 왜냐면 수요가 그만큼밖에 없는 시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경쟁 상태가 내가 독차지하지 못하는 시장일 수도 있고 그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다른 그 시장에서 물킬스트를 할 수 있는지 그럼 시장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게 시장 리더 가능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그렇게까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상태가 대학생인 거죠. 자사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엔터테인먼트 흐름이 네이버한테 하도 휘둘리니까 자사몰 다 만들고 브랜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람 누구 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가끔 시장 조사하는 걸 보면 네. 정말 Q&A 보면은 진짜 악평이 남겨져 있는데도 잘 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됐든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Q&A를 보도 어떻게 이렇게 판매량이 되지라고 저는 진짜 맨날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CS가 와요. 이런 거죠. 우리 50만 원짜리 팔아요. 미연님 50만 원짜리 파는데 이 제품은 1년 있다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내가 마진이 30만 원이에요. 할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깜냥이 되면 하겠죠. 할 거예요? 1년 뒤에 스트레스가 오면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이게 저는 그 18기 때 처음으로 얘기한 양심 무시력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본주의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양심 무시력이 되게 높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부자들이 양심 무시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기업가들이나 이러면 이미지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내가 따뜻하고 좋은 인상을 줘야 사람들이 내 제품이나 뭘 구매할 때 불만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속내를 보면 꽤 큰 기업 중에 세금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덜 내려는 시도가 없는 회사는 제가 본 회사 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그래요. 그 내가 뺏기고 싶지 않은 심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조금 지독하게 얘기하면 자본주의에서는 점점 더 양심무시력이 높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되게 싫어해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말을 꺼낸 사람 중에 뒤에서 꿍꿍이 없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오해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오늘 불닭 맛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구독자들 혹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10억을 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자기 가족이나 부모님한테 10억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후자죠. 후자가 많겠죠? 그럼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일까요? 후자 아닐까요? 자기 어머니 힘들게 일하고 자기 가족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10억을 기부한 사람, 현명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근데 가족한테 다수들은 이 사람을 추앙하겠죠. 왜냐면 본인한테 개인적인 이득을 줄 것 같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러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이제 우러러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가 나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현명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한테 추앙받는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어쩌면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뭐 가족을 더 우선시하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본인과 가족을 우선한 사람들이죠. 소비자나 대중보다. 정치인들이 이걸 굉장히 잘하죠. 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몇 명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본인의 우월감이나 본인의 어떤 명예욕을 위해서 한 사람들이 그나마 좀 추앙을 받는 것 같고, 그 외에는 개인의 자산이나 뭐 그런 거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거를 자본주의에서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불만이겠죠. 뭐야, 이렇게 문제되는 제품을 팔고 몇백억 하는 교육생인데, 지금 말씀하신 분이 몇백억 이상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제품을 팔고 저렇게 CS가 남기는데도 계속 밀고 나간다. 저는 그게 양심 무시고 그것 역시도 깜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주커버그가 굉장히 혁신적인 SNS를 만들고 인수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도움을 준 게 있나요? 본인이 돈 번 거지? 광고비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없었으면 우리는 더 불행하고 못 살았을까요? 더 행복했을걸요? 인스타 때문에 사람들 그 인생이 행복한 걸로 비교를 해서 자살한 사람 되게 많을걸요? 상관없다고. 그렇게 자살 1000명하든 10,000명하든 본인이 돈 벌면 되는 거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도 안 하겠죠. 코카콜라 먹은 사람들 당뇨병 걸려 죽은 사람 많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들은 먹고 싶어 지들이 먹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담배, 술 먹고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자동차 판매회사들은 자동차 사고 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나요? 세상이 안 그렇다고. 근데 알량하게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몇 개 뭐 그렇게 물건 팔지도 않아놓고 나 이런 건 팔면 돼 안 돼 뭐 이런 거를 따지고 있는 게, 뭐 이분들은 얼마나 피해자로 많이 살아갈 건가. 내가 사는 물건의 온통 99%가 다 그런 것들 뿐인데, 근데 내가 파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과연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CS 하나도 없고 정말 다른 데 파는 모든 제품 중에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싸게 팔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스스로의 양심 실력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돈을 벌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면 그건 내 깜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미호님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거를 양심력 무시력을 완전히 키우지 않아도 1억까지는 순수익을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지점까지는 크게 고려 안 하시고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딥한 질문이 나와서 전 좋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긴 기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해소가 좀 되셨나요? 네, 너무 됐고 실행만 남았다 라고 음, 생각하고 진짜 올해 한번 말씀하신 대로 5, 6천까지 혼자 한번 해보는 게 지금 제 목표. 6천 찍고 그럼 다시 나오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1억까지 또 다시 제가 플랜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저는 유튜브에서 꽤 깊은 얘기도 하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전달이 안 돼요. 내 경험과 내 사고가 비슷하지 않으면 아 저렇게 해서 그냥 사기쳐서 많이 팔았다 보다 이 정도로 퉁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냥 좋은 제품 만나서 많이 버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수준만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온 내용들이 이제 엠터턴 멤버들은 좀 깊은 얘기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래서 미호님을 위한 얘기였기 때문에 깊어질 수 있었던 거고 미호님이 본인 성장에만 포커싱을 맞춰서 제 답변들을 먹이 삼아서 네.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안지 5, 6년이 됐으니까 10년째 정도에는 저만큼의 부를 당연히 이루시기를 저는 꿈꿉니다. 되셨네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